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원혜진이라고 합니다. 필리스트는 평화를 기다리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기도 같은 책이에요. 할아버지가 7살 소녀 리나에게 이 필리스트 전설 이야기를 들려줘요. 할아버지는 농장 한가운데 있는 붉은 올리브 나무가 전설 속의 그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리나는 할아버지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필리스가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필리스타가 오면 가자에서 아빠가 돌아오시고, 평생 고향집 열쇠를 품고 살던 파티마 할머니는 고향으로 또 돌아가시고, 그리고 봉쇄된 마을길도 열리고 장벽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리나는 믿고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출토되는 그 도자기에 필리스트 문양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필리스트라는 존재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팔레스타인 신 자카리아 무함마드의 취한세라는 산문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 시인은 책에서 필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해요. 이거 제가 잠깐 읽을게요. 왜 그 새는 제 목을 뒤로 돌려 등에 머리를 얹고 뒤를 바라보고 있는가? 기원전 1000년 이전에 그려진 그림 속의 새를 나는 응시하고 있다. 나는 고대인들이 당시 실제하던 어떤 새를 이 새로 형상화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기다란 목, 뒤를 돌아보는 얼굴, 불길처럼 갈라진 꼬리. 나도 이 새처럼 과거를 바라보고 있다. 600만 난민들이 뒤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 땅에 있던 시절을 회고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잃어버린 천국을 그리워한다. 내게는 이 새가 그런 사람들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저는 이 글귀가 너무 강렬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필리스트 새가 정말 제 가슴속과 머릿속을 막 헤집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필리스트 전설을 만들게 된 거죠. 참고로 이 필리스트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땅의 옛 이름이기도 해요. 되게 상징적인 이름인 거죠. 예. 이 책은 필리스트에 관한 전설로 이제 시작을 해요.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어머니 나무라고 불리는 거대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새들의 보금자리인 어머니 나무는 아주 약하게 태어난 작은 새 필리스트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굶주린 흰 새무리가 날아오고 검은 새들과 어머니 나무는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흰새들은 어머니 나무를 온전히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어느 날 어머니 나무의 심부름으로 필리스가 먼 곳에 날아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너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흰새들이 검은 새들을 모두 쫓아내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나무를 온전히 차지했던 거죠. 검은 새들의 붉은 피로 어머니 나무는 붉게 물들고, 필리스는 그제서야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먼 곳에 보냈던 그 어머니 나무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차마 어머니 나무에게 다가가지 못한 필리스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멀리 날아가요. 하지만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필리스트의 머리와 눈은 항상 어머니 나무를 향해 있는 거죠. 어머니 나무는 더 이상 새잎을 틔우지도 열매를 맺지도 않은 채 말라갑니다. 사막에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필리스트가 돌아오면 어머니 나무는 살아날 거라고요. 만화 속의 그 배경과 그 마을, 그리고 거기서 벌어졌던 사건들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마리암 집 상황하고 그 묘사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이제 필리스트와 리나, 할아버지는 만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창작한 인물이에요. 그래. 하지만 아들들이 모두 순교자가 돼서 고향집 열쇠를 품고 고향집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파티마 할머니, 그리고 명문대생이었지만 고문으로 정신지체가 된 하미드, 병역 거부하고 평화 활동을 하고 싶어 했던 안나, 그 평화 활동을 위해 매주 집회를 찾고 있는 나탄, 팔레스타인 이 마을 집회에 참여했다가 새벽에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끌려갔던 파디, 그리고 친구들,
가자에 갔다가 이스라엘이 허가해주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빠, 리나의 아버지. 근데 이 인물들은 실제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인물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필리스트의 인물들은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명 뽑자면 저는 할아버지, 리나, 나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절망뿐인 팔레스타인이지만 아이에게 필리스트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끊임없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고 있어요. 혹시 분리 장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8m 콘크리트 벽인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 장벽을 세워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가뒀어요. 감옥이네. 예, 거의 감옥이죠. 가자 지구도 쭉 감고 서안 지구도 감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밖에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꼭 이스라엘 허가가 있어야만 나갈 수 있거든요.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이 장벽 위에는 초소가 마련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인,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으로 팔레스타인을 감시하고 있죠. 장벽에 존재하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괴롭힘과 살해 위협에도 할아버지는 절대 집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그게 할아버지의 저항 방식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약간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가 리나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리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독자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나는 겨우 7살이지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책을 읽으면서 리나를 응원하게 돼요. 리나의 리나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거죠. 제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놀랐던 것도 이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해맑아서 그게 눈물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 리나를 떠올리면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만났던 또래의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탄. 그러니까 마을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히 다르게 생긴 어떤 남자가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잘생긴 청년이 그 마을 꼬맹이들이랑 엄청 친한데 물어보니까 유대인이래요. 4년째 빠짐없이 이 마을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마을까지 오게 된 청년의 서사는 알 길이 없지만 저는 이 만화에서 나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리나의 계획이 나탄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니까요. 팔레스타인 평화는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팔레스타인 소녀 리나와 평화를 바라는 유대인이 함께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제가 2013년 팔레스타인이라는 팔레스타인 역사책 2권을 냈어요. 제가 먼저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고 출판사에서 의뢰를 한 거죠. 팔레스타인에 관한 책을 좀 써줄 수 있겠냐고.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뉴스에서 접하는 그 정도였지. 근데 이참에 나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부를 할 겸 한번 해보자. 좀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와, 너무 어렵고 방대하고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세상에 우리가 이제 테러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하면 테러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테러를 일으키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게 바로 테러였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근현대사가 우리와 닮은 지점은 정말 많아요. 시민 지배를 받고 독립운동을 하고 유엔에 의해서 강제 땅 분할이 되고 전쟁, 민중항쟁까지. 1987년 우리도 이제 6월 민중항쟁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도 같은 해에 인티파다라고 하는 거대한 민중항쟁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역사책을 만들 생각은 아니었고 동화나 가벼운 만화를 그리려고 했어요. 그때 필리스트와 올리브 어머니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구상했고요. 그런데 출판사 대표님이 꼭 팔레스타인 역사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팔레스타인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다룬 만화책은 없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들은 팔레스타인 역사를 너무 모른다. 그때 포기하려고 했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 방대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저는 정말 당황했고 거의 뭐 포기 상태였는데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동거인 우장순 씨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책은 세상 밖에 못 나가지 않았을까. 우장순 씨가 좀 통찰이 깊은 사람이어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니,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함께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작업을 끝내고 제가 얘기했죠. 이거 공동 저자로 올리자. 근데 한사코 되게 고집이 세거든요. 반대를 하더라고. 안 하겠다고. 근데 다음 계적 반대는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고난의 행군 끝에 팔레스타인 역사책, 팔레스타인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작업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이 피폐해졌어요. 그 끔찍한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고 뉴스에서도 들리고 저는 거의 뭐 악몽을 거의 매일 꿨죠. 처음에는 최대한 고증을 하고 뭐 사람들도 그런 느낌이 나게 하려고 좀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고 또 그렸는데 뭐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제가 심하게 되면서 너무 이 작업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인물을 딱 동물로 바꾸니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고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이제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에서 좀 힘을 빼니까 독자들도 오히려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너무 사실적이면 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전작 그 팔레스타인 좀 공부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면 이 책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좀 쉽게 접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 책이 되기를 좀 바랐던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아니라 좀 부채감 때문에 갔어요. 책이 나오고 나서도 저는 늘 이렇게 부채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팔레스타인 역사책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작업한 거긴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팔레스타인은 아니었던 거죠.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필리스트랑 그 어머니 나무에 대한 전설도 좀 완성하고 싶었어요. 구상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스트도 직접 찾아보고 싶었고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매년 팔레스타인에 가서 연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당시에도 가자 지구는 봉쇄되어 있었고 저희는 서한 지구에 갔거든요. 근데 서한 지구에도 팔레스타인 현지 사람들은 일상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많지만 외국인들은 별 위험하지 않거든요. 뭐 어떤 상황을 저도 뭐 여권만 보여주면 별일이 없었고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탄압하지 외국인을 신경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이 정말 많아요. 가는 곳마다 뭐 환대를 해주고 뭐 초대를 해주고 길거리에서도 뭐 차와 음식을 내어주고
되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안 비교적 되게 편안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어를 써요.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교육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또 저희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를 정말 잘해요. 어린아이들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근데 다행히 활동가분들이 영어도 잘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통역을 해주셔서 취재를 좀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더 깊은 얘기를 하려면 언어가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이제 뭐 취재차 간 것도 있고 하니까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데 뭐 검문소라든가 이스라엘 군인들이라든가 그런 사진은 거의 찍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진을 찍었다가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걸리면 잘못하면 뭐 핸드폰이나 그 카메라를 압수당하거나 추방까지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이 뭐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진실들이 세상 밖에 알려지길 바라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저희가 쿠프리카툼이라는 마을에 갔어요. 어려운 말입니다. 예, 쿠프리카툼 좀 어렵죠. 마을 이름이. 이 마을을 방문한 주 목적이 올리브 수확을 돕고 그리고 마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올리브 수확철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자기 그 밭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수확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3일 동안만 수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 2명 딱 뭐 인원수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가서 수확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법도 아니고 무슨 뭐 규칙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그때그때 정해놓고 이렇게 강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뭐 구속시키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외국인들이 함께 하면은 좀 그게 좀 더 풀어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올리브 수확을 도우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저희가 하룻밤을 잤는데 그 마을에서 그 시의회 의원실을 내줬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마을 분들이 뭐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시고 뭐 그런 환대를 받았죠. 근데 그날 밤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소리를 들었어요. 막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막 부는데 그 소리가 무슨 마을 전체를 진동하는 듯한 소리였는데 막 그 세찬 바람 소리가 마치 그 폭풍의 언덕 그 소설에 나오는 이 소리 바람 소리가 이랬을까 싶은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근데 그 소리가 마을을 완전히 뭐 잠겨버리면서도 막 큰 울음소리 같이도 느껴졌어요. 막 이렇게 뭐 전율이 막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소리의 기억을 가지고 필리스트에서 이스라엘이 가자를 침공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때 올리브 나무들이 내 자식 내놔, 내 자식 살려내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담아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10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어요. 집회를 여는 이유는 80년 된 마을 도로가 20년 전에 이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들어선 이 점령촌 때문에 봉쇄가 됐거든요. 뭐 점령촌 유대인들은 뭐 팔레스타인 뭐 사람들의 테러로부터 뭐 보호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이 마을의 도로가 거의 뭐 생명줄 같은 거죠. 생존을 위한 도로인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10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희도 참여해서 아주 지독한 최루탄을 맛봤는데 아마도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데 최루탄도 같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을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떤 게 부서진 집 창에서 어떤 여인이 막 저희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자기 이름 마리암이고 이 집을 막 구경시켜줬어요. 그래서 거의 폐허된 집 같았는데 가족도 소개시켜주고 뭐 막내딸은 화덕에서 막
구운 빵을 막 저희한테 계속 내주고 막 흔들려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암이 자기 집과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군이 불도저로 집 한쪽을 완전히 부수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올리브나무 100그루도 다 타버리고, 뭐 집 안으로 최루탄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내쫓고, 뭐 동물들은 기르던 가축들은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뭐 태양판 전지도 부수고 전선들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뭐 어떤 날은 이 집회의 그 시위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들이 총을 잘 쏘기 위해서 창문에 숨어서 이 집사람들이 다 내쫓고 총도 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이 마리암의 가족이 스스로 포기하고 이 집을 포기하고 떠나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자기 집,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뭐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뭐 보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집을 방문했어요. 또 집회도 한 번 더 참석할 겸해서. 그러면서 마리암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면서 마리암이랑 약속했죠. 한국에 가서 당신들 이야기를 꼭 하겠다고. 그래서 마리암이 안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막 길을 나서는데, 뒤에서 이 마리암 어머니가, 연세 드신 어머니가 막 불편한 다리를 끌고 막 저희를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손에 이제 2리터짜리 페트병을 들고 저희한테 전해주시면서 직접 짠 올리브 오일이라고 한국에 가져가라고. 너무 마음 아프고 감사했었죠. 저희가 그때 갔을 때 한류 열풍이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네. 이성 채널 중에 한국 드라마만 계속 나오는 그런 채널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 상속자들하고 꽃보다 남자를 많이 방영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 이민호의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이민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누가 한국말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팔레스타인 소녀였어요. 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한국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 맞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케이팝의 그 팬인데, 자기 친구는 뭐 지드래곤 샤이니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FT 아일랜드 이용기 팬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수첩을 꺼내면서 이홍기라고 한국말로 적어달래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적으니까 뭐 깍깍거리면서 우리 고등학생 똑같아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그리고 이 전쟁 중에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저랑 사진 찍자고. 그래서 한국말로 하나, 둘, 셋, 저랑 같이 이제 하트 이렇게 이제 사진 찍었는데, 그 친구 꿈이 한국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그룹 콘서트 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다른 또 한국말을 잘하는 또 팔레스타인 소녀를 알게 되는데, 그 친구는 우리나라 그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한국말 잘하기 뭐 대회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대요. 1등을 해서 이 항공권하고 초대권을 선물 받았는데 한국에 오지 못했대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허가해주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그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인상적이었던 일이, 제가 그 활동가들과 함께 간 덕분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 집에 초대돼서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갔던 활동가분이 핸드폰으로 제 팔레스타인 저기 웹툰으로 돼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그 밤에 갑자기 어디를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막 하더니 제가 그 야밤에 팔레스타인
방송, 유명한 아침 방송에 캐스팅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방송국 임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촬영을 했는데 촬영 내용은 다르시 박물관을 함께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마흐무드 다르위시라는 분은 팔레스타인의 그 저항 시인으로 아랍 세계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분이에요. 인터뷰 내용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국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관심이 있는지, 뭐 책 내용이나 혹시 다음에도 책을 낼 생각이 있는지 뭐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너무 긴장해서 그리고 이 담당 PD님이 다 끝난 다음에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처럼 먼 나라에서 자기들한테 이런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망뿐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분들한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팔레스타인을 살다 온 분들 혹은 다녀온 분들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곳을 너무 잘 아니까 만화를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만화를 보면서 한 명 한 명이 내가 알던 누구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 만화 속 풍광들이 자기가 팔레스타인에 갔던 그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더 감정이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에 지금 절망뿐인 것 같은데 뭔가 필리스트가 위안을 주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어떤 활동가분은 이 팔에 필리스트 타투를 했어요. 필리스트를 자기도 기다리고 싶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필리스트가 팔레스타인 그 자체였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감사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팔레스타인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그날 필리스트 책을 샀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책이 나와 있는지 몰랐다고 너무 고맙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보셨을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 책이 아랍어로 번역돼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서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난민분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좀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좀 수많은 비극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많겠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저만 팔레스타인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외국에 나가서 일제 만행을 고발하고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강대국들은 일본 편이었고 약소국인 우리 편은 아무도 없었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을까요? 우리 역사와 닮은 팔레스타인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자는 일방적인 집단 학살을 당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 학교, 유치원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죠.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질렀던 홀로코스트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명분은 하마스 소탕이지만 이스라엘 목표는 팔레스타인 절멸인 것 같아요. 슬픈 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서양 강대국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편들고 무기를 대주고 있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는 힘이 없죠.
뭐 진짜 정의는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슬프고 참담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물어요. 해결책이 뭐가 있냐고. 뭐 팔레스타인에 희망 같은 게 있냐고. 그리고 그런데 뭐 세상 누가 뭐 여기에 대한 정말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팔레스타인과 필리스트 같은 책을 썼고 그리고 그 책을 읽은 독자가 이 평화활동가가 돼서 팔레스타인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고요. 관심 갖고 알아가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지지해 주는 거 그거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그림들이 있어요. 이 그림들은 제가 필리스트를 뭐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요약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큰 그림들을 보면 이 책이 뭘 얘기하고 싶구나 이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리스트에 대한 전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필리스트 이야기의 첫 시작이면서 뭐 책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전설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편안하게 동화처럼 이 전설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인물 사진들도 사실은 많은데 좀 조심스러워서 혹시 그분들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좀 무리가 없는 사진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 사진 속에는 만화에 나오는 리나의 집 그리고 그 주변 그 마을 풍경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만화랑 비교를 해보시면 사진이랑 거의 똑같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 동화 같은 이야기의 팔레스타인 역사를 좀 어떻게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에게 뭐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화로 짧게 팔레스타인 이 역사를 좀 정리해 봤어요. 짧은 이야기지만 이걸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좀 아시고 필리스트를 읽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자 학살이 시작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안 나죠. 언제 끝이 날지 알 수도 없고요. 근데 마침 딱 이 시기에 이 필리스트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시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시를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필리스트 책도 한번 읽으시면 팔레스타인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